DIT 센터 소프트웨어 연구소 SE 그룹 퀄리티 파트의 임준호라고 합니다. 품질, 퀄리티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DIT 센터 정지만입니다. 저는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랩에서 제품 및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DIT 센터 개발자 송은영입니다. 저는 현재 DI팀 클라우드 플랫폼 그룹에서 서버 스케줄러를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IT 센터 임종주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룹에서 HPC 서버 설계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효빈이고 DIT 센터 스마트 팩토리 그룹에서 반도체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DIT 센터 하지연입니다. 저는 기구 개발 직무를 맡고 있고 물류 자동화 그룹에서 전장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DIT 센터 정성호입니다. 저는 현재 CSE 팀에서 D램 소자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문과를 전공을 했어요. 비전공자인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는 선배님들의 디버깅하는 어떤 태도, 구글링하는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흡수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애티튜드가 저한테서도 이제 체화가 되고 나서야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연구소에 그리고 DIT 센터의 연구원이자 개발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로보틱스 쪽으로 좀 집중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리크루팅 부스를 우연히 갔다가 삼성전자 DIT 센터에서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물류 자동화 그룹이라는 곳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저는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제 석사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반도체 시뮬레이션 분야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사 시에도 시뮬레이션 업무를 수행하는 CSE 팀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 플랫폼인 IT 관련된 부분도 CA팀 내에서 한다는 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인턴 후에 자연스럽게 정기 입사했습니다. 네, 뭐 이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좋았어가지고 제가 살면서 다시 느낄 수 있을 기분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저는 물론 좋아했지만 사실 회사를 간다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가서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사람들은 어떨까를 되게 더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버 운영에 관한 업무와 OS 패치나 설정 변경 등 이런 항목들에 대한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용 PC로 얘기를 빗대면 수리기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슈퍼컴퓨팅용 서버를 수리, 정비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DIT 센터 스마트 팩토리 그룹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반도체 제품들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들로부터 정보나 인사이트를 이끌어내어서 반도체 제품의 품질이나 반도체 제품의 수율들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종준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예로 들자면 지금 서버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버가 운영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서버에 사용되고 있는 CPU나 램 같은 것에서 발생하는 시그널들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한 다음에 특정한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이제 체크를 한다든가 혹은 어떠한 수준까지 가야지 불량이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구 개발 직무는 말 그대로 물류 설비라는 기구를 개발하는 직무입니다. 저희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웨이퍼를 운송을 하는데 그 설비들을 직접 개발하는 게 저희 물류 자동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티켓 툴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해서 D램 소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모리에는 D램과 플래시 두 개가 유명하죠. 그 중에서 저는 D램 소자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공정 쪽에 일하는 제 친구는 요리를 레시피에 따라서 맛있게 조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요리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작은 돈을 들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더 최상의 레시피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셰프라고 할 수 있죠. DS 반도체 부문의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게 저희 팀의 업무이고요. 대략의 방향은 제품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모든 데이터 아웃풋을 이용해서 데이터 중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업무는 반도체 시뮬레이션 잡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서버들을 관리하는 서버 스케줄러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삼성전자 DS가 개발하는 메모리, 모바일에 들어가는 어떤 칩 등에 대한 잠재적인 취약점을 모의 해킹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거를 각 사업부에 전달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맨 처음에 석사로 보안 전공을 했지만 어떤 침투 테스터를 하거나 모의 해킹을 하는 기술이 있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도 아시다시피 말주변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특히 글은 더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메일도 많이 주고받아야 되고 서류 작업 정리도 잘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업무를 재편성을 좀 자주 해주셨어요. 이 업무도 한번 해봐라, 저 업무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제 제가 맞는 업무를 찾을 때까지 한 두어 번을 바꾼 것 같은데 그렇게 도움을 주신 덕분에 이제 저는 제 커리어에 맞춰서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 전체적인 코드들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또 개발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구현하게 됐었는데 처음에 스펙을 쓰고 또 기능을 개발하고 이제 피드백을 받는다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처음 해본다는 생각이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려움이 느껴졌었거든요. 도제식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1대1로 어떤 그런 한 방식이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에도 있는데 페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같은 모니터 화면을 놓고 두 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개발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이 선배가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 옆에서 도제식으로 다 배울 수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선배한테 배우고 나니까 실제로 사업부에 전달을 하는 그런 기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이러한 문화의 본질적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후배들이 선배들의 노하우나 역량을 따라잡을 수 있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실력이 쌓이는 게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기능 개발이 잘 마무리가 돼서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개발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제 개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인재는 아니지만 회사가 원하는 임직원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페어 프로그래밍이었습니다. 막상 들어와서 보시면은 적어도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스스럼 없고 거리낌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이나 연구 분야들을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또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이렇게 유출을 하고 하는 이런 학구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을 입학할지 회사를 들어올지 약간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아마 저희 틈을 선택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도 교육 기회가 많고 그것도 유수한 강사들을 또 초빙을 해서 그리고 제휴 사이트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외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최고의 베네핏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천국 같은 놀이터가 아닐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놀면은 충분히 다음 시대를 선도할 먹거리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교 선배들이나 또 실제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 그 해당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4대 과목이 있습니다. 그 4개마다 꼭 짚고 넘어야 할 기술들이 있습니다. 핵심 기술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직무 면접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직무 면접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정말 강하게 원하는 분야의 업무가 있다면은 면접 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 IT 인프라에 대해서 취업하기 전에 충분히 알고 이게 배우고 갔으면 지금 좀 더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 저희가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들이 왜 학부 때는 이 수업에 수강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좀 입사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반도체 공학 중에서도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위주로 수강을 미리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협업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입사한 지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그때 제가 준비하면서 했던 모든 공부나 대외 활동 등이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 이 정도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